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아침 9시 4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전일에 하락을 모두 다 되돌리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고, 이제 조정을 끝내고 나서 재상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어젯밤에 보였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상승할 것이라면 꼭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됐죠. 이제 꼭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날이 됐고, 만약에 이제 상승해줘야 되는 날인데 상승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전망이 이제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어젯밤 독일 증시. 어젯밤 말씀드린 게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는 그림이다. 시작부터 갭상승했으니 원웨이 상승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가야 될 때 지지력 확보해 놓고 상승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상승 못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위기가 더러워졌죠. 예. 이게 물론 뭐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니까 무조건 앞으로 폭락합니다 라고 아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지선들이 있으니까요. 지지력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 상승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상승 전환이 자연스러운 날에 상승 전환에 실패했다라는 건 일단 최소한 미래의 전망은 안 좋지 않겠냐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이 정말 독일 증시가 힘이 없고 그렇다면은 어이가 없게도 이 쌍고점, 뭐 다중고점형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어젯밤에 상승한 요게 또 다른 하나의 의미 있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가야 될 때, 위쪽으로 올라줘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어젯밤 만들어 놓은 이런 고점이 의미 있는 고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기가 고점이었고 우리가 싼 고점, 뭐 의미 있는 다중 고점형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아, 이런 게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또 한 번 올라와서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다른 고점을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면서 급속 힘이 빠지면서 어젯밤 고점이 또 다른 고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싼 고점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어이없는 이런 급격한 모습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독일 증시에선 잘 등장하지 않고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코스피에서나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시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예,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되나, 독일처럼 저렇게 분위기가 급속히 식을 수 있다. 아니면 혹은 코스피처럼 분위기가 급속히 식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는 어때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340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1%대 올랐어요. 그러면 갭상승 출발하겠죠. 이런 갭상승 출발을 원동력 삼아서 위쪽으로 더 이제 상승 시도를 해줘야 되는 날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이 전일의 상승을 또 되돌리는 그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여기 직전 고점 자리 한 선물 343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리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된다고 당장 폭락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340은 아직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대폭락하는 건 아니더라도 미래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가야 될 때 못 가면 굉장히 미래 전망이 어두워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쌍고점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라줘서 여기 어디쯤에서나 쌍고점 만들겠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교과서적인 생각으로. 현실에서는 오늘 만든 고점이 여기 있는 의미 있는 고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쌍고점이 급속하게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술적으로 조금 좀 중요한 날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오늘 밤에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죠? 한국 증시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아침 9시 50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밤 미국 증시도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그죠? 그런 생각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도 가야 될 날에 이렇게 코스피처럼 음봉을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조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오늘 밤 미국장 나스닥을 어떻게 해볼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자. 지금까지 베팅을 좀 미뤄왔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방 베팅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베팅을 미뤄오고 있었는데,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눈에 띄는 이런 막 급등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쌍고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신호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장의 힘이 약해서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되게 좀 어이없게 약한 쌍고점을 만드는 그런 듯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밤에 하여튼 잘 볼 거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을 제가 좀 집중해서 보면서 잘하면 하방 베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 일단 운만 좀 띄워놓고요. 네.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도 뭐 시장이 올랐지만 특별한 뭐 호재가 있어서 오르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젯밤 이야기 좀 할 건데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은 딱히 이게 뭐 경제 지표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긴 뭐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어떤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 때문에 경제 지표 덕분에 시장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채권 입찰은 계속됐죠. 5년물 금리가 4.019인데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그죠? 하여튼 채권 입찰은 계속되고 있다. 시중에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살펴봤고,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일에 하락을 다 되돌렸다고요. 그죠? S&P입니다. 전일에 하락, 26일날 월요일날 하락했던 거 다 되돌렸죠.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에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꼴입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준 거고,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건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을 끝내고 재상승 시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오늘 밤에 그 던진 출사표대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못 갈지, 못 가면서 아래쪽으로 또 저항을 확인할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세계 증시가 하여튼 강세장이긴 강세장인데요. 어젯밤 독일 증시, 한국 증시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증시도 오늘 밤에 가야 될 때 또다시 음봉을 만들고 저항을 누적시키고 못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잘 오늘 밤에 조금 집중해서 볼 생각이 있고, 하여튼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장 초반에, 하여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죠? 이 하방 베팅을 할 때 중요한 게, 그 전반적인 시장의 힘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게, 장 초반에 오르냐, 장 초반에 내리냐, 이런 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해요.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쳐 오르면은 이건 주로 힘이 없을 때 장 초반에 강하게 올려요. 그래서 장 초반에 너무 강하게 올리면 장 막판까지 짜불 팔아먹고 오히려 저항을 누적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게 어떤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해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전강, 장 초반에 강하고 장 후반에 약하다. 장 초반에 강하고 장 후반에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봉의 길이가 일봉의 모습이요.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게 되겠죠. 음봉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전강 후 약하면요. 음봉 나오는 이런 모습이 하방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다. 반면에 이제 전약, 시작부터 시장이 약해요. 그럼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장 막판에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하루에 거래 시간이 있잖아요. 거래 시간이 6시간, 7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장 초반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남은 시간 동안 오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장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장 막판에 빠질라 그러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하루에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맨날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약 후 강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양봉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겠죠. 일봉상으로 보면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오늘 밤에 전강한다. 오늘 밤에 시장이 전강하면은 전강을 반등식 매도 전략의 찬스로 한번 삼아볼 생각은 있다. 물론 이게 제가 꿈꾸던 어떤 그런 완벽한 그림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시장의 힘이 약하다는 것도 우리 고려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독일하고 그 한국 증시 꼬라지를 보니까요.
하지만 그죠? 미국은 대장이니까 하여튼 여전히 강하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미국 증시들은 어젯밤에 전일 하락을 되돌리면서 재상승 의도를 보였는데 오늘 그래서 가야 되는 날인데 못 가면 큰일 난다. 못 가면은 또다시 의미 있는 저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어젯밤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잘 조용히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도 애플이 랠리를 하면서 애플이 또다시 중요한 저항을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더 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좀 찝찝하긴 해요. 야, 이거 나스닥이 이거 애플이 이렇게 강한데 꺾이겠나 싶은 생각이 분명히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나스닥 지수는 뭐 일단 분명히 하여튼 오늘 밤에 뭐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저는 기계적으로 한번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에 맞아지면요. 애플은 뭐 이런 모습이 아직도 강하다라는 거. 아직도 강세장이고요. 주도주들은 아직도 강하다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강세장이라고요. 아직도 시장의 힘은 비교적 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강한 시장의 힘을 의심할 만한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의심은 해야 되는데 분명히 강하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 인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일단 원칙이 서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니까 하방 투자는 위험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원칙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다 시장은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어젯밤에 지역 은행들도 분위기 좋으니까 다 같이 반등을 하고 있다. 하락 추세들 중에 반등을 하고 있다. 물론 뭐 최근에는 좀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서 뭐 하락 추세를 하기 뭐 할 수 있지만 하락 중 반등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어젯밤에 또 조금 떨어졌네요. 그죠?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좀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어딘가에 또 그 믿고 버틸 만한 지지선은 있긴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또 올랐습니다. 정말 사람 잡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위쪽으로 일단 좀 제한되는 움직임, 그러나 아래쪽으로도 좀 제한되는 움직임. 하여튼 뭐 이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뭐 일단은 얘도 답답한 구간이네요. 그죠? 일단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일단 뭐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죠? 지금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의미 있는 저점 덩어리 하나 만들어냈고 또 다른 저점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지 여부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저점이 높이가 여기하고 같으면 박스권, 저점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높아지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굉장히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오래간만에 좀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요즘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다시 굉장히 역전이 좀 크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중요한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지표는 어떤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파워풀한 지표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잘 보시면 지난번 3월 달에 여기 한번 크게 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튀었냐면 SVB 은행이 망하면서 한번 튀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장단기 금리가 계속해서 쭉 역전이 되면서 의미 있게 이렇게 한번 튀어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3월 달까지는요. 근데 3월 달에 은행이 망하면서 의미 있게 매수세가 한번 등장을 하면서 어떤 전환의 가능성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물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요. 그만큼 지금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역시나 조만간에 결정될 거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경기 침체나 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법 우리의 코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강하다가 최근 일주일간 뭐 혹은 2주일 가까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이런 걸 보면서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점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죠? 이게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 중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길고
뭐 오랫동안 지속되긴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래도 어제 어디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데이터를 봤던가 그러는데 이 시장의 어떤 역사를 크게 보면은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 만약에 약세장이 계속 지속 중이라고 한다라면은 약세장 중 반등치고 가장 길고 가팔랐던 그런 반등이다라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고 가장 기간도 길었던 그런 반등일 수 있다. 만약 지금 하락장이라면은 예. 하여튼 그렇게 지금 그 세상 상황이 조금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반등도 뭐 강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뭐 아직까지 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반등에 불과한 건지 상승 추세로 완전히 뭐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죠. 그죠? 하여튼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뭐 조만간 이제 근데 뭐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 명확하게 결정이 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오늘 밤에 전 잘 볼 거고 이거 마침 나스닥 월봉인데요. 참고로 지금의 이런 흐름이 어쩌면 커다란 쌍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잘 봐야 돼요. 거대한 추세가 몇 년 단위의 추세가 바뀌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과정 안에 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점들 또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참 그 와중에 비트코인들은 레버리지 ETF가 이제 뭐 처음으로 또 상장이 또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런 ETF들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될 때는 이 통상적으로 기초자산의 흐름은 별로 좀 안 좋아지긴 했었다.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 그죠? 그 말씀 드렸었죠. 이런 자리에서 비트코인 ETF가 최초로 상장이 되기도 했었다. 캐나다에 상장됐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때일 수 있다 뭐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근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때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죠? 조금 좀 집중은 좀 하셔야 되겠고 한국 증시가 만약에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약세 마감을 한다라면은 이 약간 전략을 바꾸긴 해야 돼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해서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힘이 약해 버리면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뭘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약간은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매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략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끝까지 기다리실 분들은 340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든가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의미 있는 반등을 기다리자 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전략을 조금은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좀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어제 붕괴시켰던 지지선을 재확인하고 있네요. 그죠? 네. 재확인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더러워질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풋옵션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저항 만들어놔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자리인데 아래쪽으로 지금 못 가고 또다시 양봉 튀어나오고 있으면 21선을 다시 한번 안착하는 꼴이 되는 거죠. 다시 안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지지력을 확보한 꼴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이제 시장은 급락 위험, 폭락 위험이 또다시 노출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은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의미 있는 눌림이 나오면 뭐 달러 매수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긴 한데 좀 시원한 눌림도 좀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그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 대응이 조금씩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쩌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달러를 잡아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10시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셨다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장 막판까지 좀 확인하고 흐름 좀 보다가요. 그러다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와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 안타깝게 지수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종목들도 지금 다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미국 증시가 1점 몇 프로 올랐으면 얘도 갭상승 출발해서 72,000원, 73,000원 돌파한착 해야죠. 그죠? 근데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어이없게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쌍고점을 만드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하방 진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이 어쩌면 뭐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닉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만들어낸 고점이 어이없게도 의미 있는 쌍고점의 오늘 만든 고점이 어이없게도 의미 있는 쌍고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고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더군다나 하락 전환까지 해버린다면은 이 하이닉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 이제 비중 축소 하시거나 완전 다 파시거나 거의 그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급속하게 좀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급속하게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미 사실 의미 있는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그죠? 의미 있는 저항 확인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갑작스럽게 좀 뭐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기존에 좀 느긋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약간 좀 어떤 그런 시나리오와 대응에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판단은 하여튼 여러분들 몫인 거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강세장입니다. 지금 하방 베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역 베팅인 거고 굉장히 좀 위험한 베팅이라는 거를 좀 어쨌든 그런 위험 사항이 있다라는 건 알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